며느리 은영이는 정신이 멀쩡한 나를 자꾸 치매 증상 같다고 병원에 가자고 자꾸 재촉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말하는 증상이 내게 있나 싶어서 CCTV를 설치해서 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5세 정혜숙입니다. 저는 싱크대 옆에 섰어. 김치를 꺼내다 말고 며느리에게 은영아, 내가 냉장고에 정리해 뒀는데 저 밑반찬들 좀 꺼내줄래? 아, 어머님 그거 어제 제가 와서 다 정리한 거예요. 아마 어머님이 기억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당황했다. 내가 어제? 아닌데 분명히 내가 정리했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 하실 정도면 피곤하신 거죠, 뭐. 나는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내가 그랬니? 그런 줄 몰랐네? 은영은 싹싹한 표정으로 다가가면서 그럼요. 어머님 나이에 그 정도면 양호하신 편이죠. 주변 어르신들 보면 더 심하신 분들도 많다던데요. 혜숙은 조금 언짢은 듯 고개를 돌린다. 내가 그렇게 나이 들었니? 은영은 잠깐 머뭇 곧바로 부드럽게 말을 받아친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요즘 어머님이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걱정돼서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때요? 건강검진 겸 해서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정혜숙은 가볍게 한숨을 쉰다. 무언가를 느끼지만 말을 아꼈다. 며느리 은영은 조심스럽게 남편 눈치를 보며 오빠, 나 오늘 어머님 댁 다녀왔는데 조금 이상했어. 아들 동욱은 무심하게 말한다. 왜, 또 뭐라고 하셨어? 아니, 뭐랄까,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다녀오셨던 병원 얘길 또 하셔.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거 있지? 요즘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시긴 하더라. 그래도 나 있을 때는 괜찮으셨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건망증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혹시 초기 치매 같은 거 아니야? 왜 당신한테 화내셨어? 응, 어제만 해도 내가 아기 재우고 방 청소한다고 어머님 댁에 좀 늦게 갔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잖아. 시어머니가 부르면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이제 오면 어떻게 해? 그러다가 10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은영아, 미안했어. 내가 좀 예민했다. 내가 좀 피곤해서. 짜증이 나서 그랬어. 하시고,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렸어. 어머님, 요즘 계속 그러시잖아요. 자꾸 했다고 하시는데, 보면 안 하셨어요. 저번에 반찬도 5번이나 같은 거. 만드시고도 처음 만든다고 하셨고요. 솔직히 저 좀 무서워요. 무섭다고? 은영은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네, 어머니, 애 보는 앞에서도 그러시고, 자꾸 말이 꼬이고,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 반복하시고, 아무리 어르신이라지만 이 정도면 병이죠. 어머님이 이걸 못 느끼시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억울하고 답답한 듯이 내가 그렇게까지 이상한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네, 이상하세요. 아직도 아닌 척 하시니까 더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저 힘들어요. 저도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양원,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자기 객관화는 안 되니까요. 이렇게 어머님께 병원에 가자고 했어. 아들 동욱은 흠칫 놀라며 치매, 설마, 우리 엄마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사례 많잖아. 나도 무서워서 그래. 어머님이 우리 애 보시는 것도 이제는 좀 불안하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다녀간 후 며느리 장은영은 심각한 얼굴로 남편에게 말한다. 오늘도 분명히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 아들 김동욱은 골치 아픈 듯이 말한다. 요즘 나 회사에서도
정신없는데 이건 진짜 병원 한번 모셔야 하나.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조치하자. 어머님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잘 모셔두는 것도 효도야. 아들 동욱은 망설이다가 작게 중얼거린다.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네. 내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요양시설이 아니라 케어센터라고 하더라. 호텔처럼 깔끔하고 치매 초기나 경계선 있는 분들 돌보는 곳이래. 일단 가서 상담만 한번 받아보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상담만 받아보자. 한편 정혜숙은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님, 아까 저랑 이야기한 거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나 정혜숙은 기억했다. 그녀는 분명히 장은영에게 된장은 냉장고 오른쪽 칸에 있다고 말했고, 장을 다녀온 후 고춧가루도 떨어졌다는 말을 딱 한 번만 했다. 내가 정말 3번이나 말했을까? 그녀는 스스로 의심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손이 떨리는 걸 멈추며 정혜숙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며칠 전 거실과 부엌에 설치한 홈 CCTV 앱을 켰다. 며느리 몰래 설치한 카메라였다. 영상에는 부엌에서 장은영에게 된장은 오른쪽 칸.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담겨 있었다. 그리고 3시간 후 고춧가루 이야기도 단 한 번. 정혜숙의 목소리도 분명했고 말투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멀쩡한데 은영이는 왜 나를 그렇게 만들려 하지? 왜 날 치매로 몰아가려는 거지?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기분 탓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분명히 의도적이었다. 그날 밤, 혜숙은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남편 김인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불편해? 혜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후에 말한다. 은영이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동욱이한테도 주변에도 난 말 한 적도 없는 걸 3번씩 말했다고 하고 내가 괜히 혼잣말을 한다고 해요. 뭐라고? 은영이가. 아니, 그 애가 왜 그런 말을. 며칠 전엔 내가 쌀 떨어졌다고 했다. 3번이나 똑같이 얘기했다더군요. 하지만 그날 나는 하루 종일 당신 도시락 반찬 준비하느라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기억이 또렷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설마 일부러 당신을 치매 환자로 몰고 있다는 거야? 처음엔 내가 민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말한 적 없는 일들이 자꾸 내가 그랬다 하니까 나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다 CCTV 하나 달아놨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닌 걸 증명하려고. 그래서 뭐가 찍혔는데? 혜숙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이 안에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은영이 혼잣말처럼. 어머님은 또 같은 얘기 하시네요. 이러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마치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남편은 CCTV를 다 확인하고 나서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다 벌떡 일어나며 이건 사기야, 협잡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 애를 얼마나 믿었는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쓴다. 여보, 당장 내일 병원 가자. 병원 신경과로 인지 검사 싹 다 받고 내가 변호사 통해서 정식 진단서도 공증 받을 거야. 그리고 이 증거물 USB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 당신이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거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이건 자세히 알아봐야 할 일이야. 이대로 두면 당신한테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 생전 증여도 전면 재검토할 거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해. 이젠 내 아내,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거야.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 잘 자고 내일 병원부터 갑시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 김인수가 아침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내의 전화벨이 울린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은영이네. 여보, 은영이야. 내가 받을게. 은영아, 무슨 일이야? 이 아침부터.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자 장은영은 초조하지만 침착한 척 말한다. 아버님, 오늘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서요. 기억력 검사 예약해놨어요. 병원? 갑자기 웬 병원이냐?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어머님 많이 반복하시고,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미리 예약했어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다들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차분하게 녹음 버튼을 누른다. 그래? 근데 오늘은 안 되겠구나. 오늘은 내 시어머니랑 약속했거든. 나들이 가기로, 정원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했어. 은영은 언성을 높이며 말한다. 아버님,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동욱 오빠한테도 어머님이 계속 이상한 행동하신다고 말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몇 번이나 같은 얘기 반복하시고. 그랬나? 나한테는 그런 적 없었는데 내 시어머니 말로는 자기는 정신이 또렷하다는데 나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똑같은 말 반복하지도 않고 뭐 물어보면 기억력도 왕성해. 아버님, 그건 가까운 가족이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인수는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가자. 오늘은 내가 데리고 나가기로 한 날이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뚝. 전화를 끊는다. 부인이 조용히 다가온다. 무슨 전화야? 남편은 녹음을 확인하면서 낮게 웃음을 짓는다. 은영이가 오늘 당신 치매가 의심된다고 병원 데려가 봐야 한대. 이 아이가 작정을 했나 보다. 그러게요. 은영이가 결국 죄를 지으려고 작정했네요. 인수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됐어. 이젠 하나씩 모으면 돼. 말로는 못 속인다. 말은 증거가 되니까. 김인수와 정혜숙은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접수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두 분 오늘 오전 9시부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노인의학과까지 모두 예약되어 있고요. 뇌 MRI는 11시 반에 진행됩니다. MMS랑 인지 검사도 순차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런 걸 받게 될 줄이야. 내가 멀쩡한데 말이지. 괜찮아. 우리가 증명하면 되는 거야. 사람 말보다 진단서가 증거가 되는 세상이니까. 두 사람은 대기실 의자에 앉는다. 이제 MMSE 검사 먼저 진행할게요. 간단한 그림과 질문, 기억력 테스트 등이에요. 정혜숙이 차분하게 검사에 임한다. 날짜, 요일, 간단한 계산, 단어 기억 등을 술술 말하며 대답한다. 검사자는 놀라면서 정혜숙 씨는 연세에 비해 굉장히 또렷하시네요. 누가 자꾸 치매라고 몰아서요. 제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제일 잘 알죠. 김인수가 MRI 검사실 앞에서 정혜숙의 외투를 벗겨준다. 긴장 말고 편히 하고 나와. 검사 끝나면 우리 맛집에 가서 밥 먹자. 정혜숙이 고개 끄덕이며 검사실로 들어간다. 전문의가 차트를 확인한 후에 결론적으로 정혜숙 어르신은 전혀 치매 소견이 없습니다. MRI 상내 위축도 없고 신경인지 검사 결과도 매우 양호합니다. 이제 어쩔래. 이걸로도 날 치매라고 할 순 없겠지.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야. 사람 속 들여다볼 줄 아는 건 결국 증거지. 이번에는 김인수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오후 늦게 부부가 다시 신경과 전문의 앞에 앉아 있다. 김인수 어르신의 검사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신경인지 검사, MMSE, MRI 등 모두 정상이십니다. 거봐요. 당신도 멀쩡하다니까. 두 분 다 전혀 치매 소견 없습니다. 기억력도, 감정 기복도 노화 수준에 해당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 말
진단서로 써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증거가 필요해서요. 네,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검사 전부 기록한 서류와 함께 검사 종합 보고서와 진단서를 두 분 각각 발급해 드릴 겁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김인수가 병원 발급 창구에서 2개의 진단서를 받아든다. 한 장은 자신의 것, 한 장은 아내 정혜숙의 것이다. 검사 날짜와 진료과 전문의 서명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중얼거린다. 이제 끝났어. 누가 우리를 병자 취급하나 보자고. 사람 말보다 서류가 무서운 세상이지. 이제 우리한테도 무기가 생겼네요. 여보, 2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조용히 손을 맞잡는다. 개수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들이 예전에 자주 갔던 맛집에 왔다. 이 국물 참 여전하네. 양지머리 제대로 우렸어. 한 숟갈 떠서 아내에게 건넨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딱 당신 좋아하는 간이야. 이 깍두기 사이다처럼 시원하네. 이 집은 김치도 사람처럼 정직해. 국물 한 숟갈 먹고 당신 웃는 얼굴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어머, 정말 여긴 여전히 맛있어. 내가 입맛 잃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게 바로 정신 멀쩡하단 증거지.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그래. 당신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식당을 나와서 경복궁 돌담길을 걷는 2 사람. 초여름 오후의 햇살이 좋다. 이 길,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몰래 걷던 길 아니야? 맞아. 그 길이야. 우리 벌써 50년이더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해. 당신이 웃으면서 내 손등을 툭 쳤지. 내가 그렇게 먼저 웃어줬나? 장난스럽게 웃으며 당신이 고지식하게 앉아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웃은 거지. 고지식해서 평생 당신 하나만 바라봤지. 개숙은 그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그리고 나도 당신밖에 없었고, 그때 당신이 쑥스러워하면서도 손 꼭 잡아줬지. 지금처럼 손을 꼭 쥐며 나는 지금이 더 좋아. 그땐 이 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증인이고 방패고 마지막 친구야. 그래서 다행이야. 누가 우리 흔들려고 해도 내가 멍청하게 당하지 않아. 당신을 지켜낼 거야. 우리 아직 살아있어. 마음도, 기억도, 사랑도 다 살아있어. 그날 밤에 김인수가 식탁 위에 놓인 병원 서류와 USB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다. 정혜숙은 옆에서 손수건을 접고 있다. 인수 씨, 이렇게까지 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지. 당신은 치매가 아니야. 우리가 직접 검사해서 받은 확실한 진단서가 있잖아. 김인수는 A4 용지에 적힌 진단서에 시선을 고정한다. 뇌 MRI, 신경인지 검사 결과 정상. 이거 복사해서 공증받자. 원본은 병원에 보관, 복사본은 USB랑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할 거야. 변호사 사무실 오후. 김인수가 서류철과 USB를 꺼내 변호사 박상현에게 건넨다. 혹시 이게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 개숙이 명예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치매가 아님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십니다. 게다가 CCTV 영상까지 확보하셨다니 아주 철저하시네요. 김인수가 홈 CCTV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재생하며 중요한 장면들을 USB에 따로 저장했다. CCTV 장면 1번은 정혜숙이 일기 쓰는 모습을 촬영한 것. CCTV 장면 2번은 정혜숙이 장보러 나가며 메모를 작성하는 장면. CCTV 장면 3번은 며느리와 대화 후 침착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다. 이게 다 혜숙이가 멀쩡하다는 증거지. 다음 날 아침, 김인수는 조용히 작은 수첩에 뭔가 적는다. 날짜와 시간, 며느리의 발언 내용. 5월 28일 오전 10시 22분.
어머님 오늘도 같은 말 반복하셨어요.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실제로 해수기는 같은 말 반복하지 않았음. CCTV로 확인함. 5월 29일 오후 3시 45분. 기분이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당시 해숙은 평온한 상태로 요리 중이었음. CCTV 기록. 남편은 모든 것을 정리했다. 두 사람 침대에 앉아 있다. 김인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당신은 내가 지킬게.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욕심이 다른 의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럼 우리 동욱이도 알고 있었던 걸까? 아직은 몰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은영이 말은 다 녹음해놨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당하지 않아. 여보, 당신이 치매 아니라는 건 우리 둘이 가장 잘 알잖아.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 날 믿어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단순히 당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처음엔 당신만 흔들어 보려 했겠지. 며느리가 원하는 게 우리 재산이라면 당신 혼자 치매라고. 법적으로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가 가져갈 수 없어. 그래서? 결국 그 다음은 나야. 아버님도 요즘 이상하시지 않아요? 라는 말을 곧 들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영이가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영상, 인터뷰 전부 공증했고 변호사 통해서 정리했어. 혹시라도 두 분 다 판단력 없으십니다. 치매입니다. 라고 나오면 그땐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 곤란해질 거야. 당신이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난 다행이야. 당신은 내 아내야. 우리 평생 쌓아온 삶 아무도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김인수는 단순히 해숙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어선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도 가해질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방어 준비를 마친다. 이 장면은 두 부부가 여전히 분별 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상징하며 반대로 장은영의 위선과 조작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파멸을 향해 가는 기점이 된다. 이제는 며느리와 이야기할 때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기록해둬야겠어. 여보, 나 이제 은영이랑 단둘이 있을 땐 무조건 녹음할 거야. 혹시라도 또 무슨 말을 왜곡해서 전하면 그땐 녹음이 유일한 증거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해야지. 집 안은 이미 CCTV로 다 커버되고 있고 밖에서는 내 차 안, 블랙박스 있는 데서만 만나기로 할 거야. 그 외엔 절대 은영이랑 단둘이 안 있어. 우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애가 가족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우리가 나서야 하는 거네. 그래, 방심은 끝이야.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내가 기록하고 지킬 거야. 절대 당하지 않아. 김인수가 작은 메모장에 은영과 단독 접촉 시 녹음 필수라고 써넣고 휴대폰 녹음 앱을 시험 삼아 켠다. 김인수는 장은영의 치밀한 계획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법적 증거 확보와 더불어 행동 원칙까지 정비한다. 단둘이 있는 상황은 녹음이나 블랙박스 등 물리적 증거가 확보되는 환경에서만 허용하며 이제 그는 방어가 아닌 사실 기록이라는 무기를 들고 아들과 며느리의 위선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시작한다. 며느리가 시댁에 왔다. 아버님, 어제 TV 잘 보셨어요? 그 역사 드라마 재방송하던데요. 응, 봤지. 요즘 드라마는 왜 그렇게 다들 소리를 질러대는지 몰라. 예전 게 더 정겹더라. 맞아요. 아버님은 감정 조절 잘하시고 말도 조리 있게 하시니까 그런 요란한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날 칭찬하는 거냐? 진심이에요. 그나저나 지난주에 드렸던 영양제 드시고 계세요? 그거 기억력에 좋대요. 아, 그거 아버지가 아직 기억력 걱정할 나이는 아니지 않나? 아휴,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은 괜찮으시지만 요즘은 그냥 예방 차원에서 다들 챙기더라고요. 저희 회사 부장님도 아직 50도 안 넘으셨는데
벌써 기억력 영양제 먹는다니까요. 그래. 챙겨줘서 고맙다. 개숙이 것도 같이 챙겼겠지. 그럼요. 어머님 것도 있어요. 요즘 좀 산만하시고 약속 헷갈려 하셔서요. 그런데 아버님, 혹시 어머님이 무슨 말을 자꾸 반복하신다든가 이상한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사람 나이 들면 그런 일쯤은 다 있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그냥 걱정돼서요. 저희 가족이니까. 그날 밤 장은영은 시아버지하고 나눈 이야기와 다르게 남편에게 말한다. 장은영은 와인을 따르고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은영은 심각한 분위기로 말을 꺼낸다. 자기야,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내가 오늘 아버님 댁 다녀왔는데 어머님 말이야. 자기가 전에 말한 것도 전혀 기억 못 하시더라. 내가 병원 예약 얘기 꺼내자 갑자기 화를 내고 자기랑 약속해 안 했다고 헛소리 하시고 헛소리라니. 우리 엄마 좀 고집 있는 거야. 자기야, 나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이게 단순한 고집이 아니고 증상일 수 있다고. 증상, 무슨 증상? 치매 증상이지. 그뿐인 줄 알아? 오늘 아버님이랑 대화할 때도 너무 이상했어. 말꼬리를 자꾸 흐리고 대화가 단절돼.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화를 내고 뭔가 계속 피하려는 느낌이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 안 돼. 장은영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하게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나중에 혹시라도 두 분 다 판단력 없다고 진단 나오면 그땐 진짜 우리 가족이 전부 위험해지는 거야. 자기밖에 없잖아. 가족 중에 멀쩡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병원 다시 예약해 볼게. 이번엔 자기가 설득해줘. 건강검진이라고 말하면서 둘이 같이 가는 게 나을 거야. 장은영은 이제 조심스러운 걱정에 탈을 벗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위기를 강조하며 남편을 본격적으로 몰아간다. 이는 단순한 잔소리도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법적 판단력 박탈이라는 방향성을 향한 사전 작업이다. 그리고 아들 김동욱은 혼란에 빠지며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며칠 후 시댁을 찾아간 아들 부부 김인수와 정혜숙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고 며느리 장은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저희 종합검진 받으러 같이 가요. 예약 다 해놨어요. 검진. 무슨 검진을 너랑 같이 가? 요즘은 가족 건강검진 패키지가 유행이에요. 남편도 같이 가자고 해서요.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싹 검사해 보세요. 특히 치매 검사, 요즘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멀쩡한 사람 붙잡고 무슨 치매 검사야. 검진도 싫고 치매 검사 더더욱 아니야. 에이, 아버님, 검사 한 번쯤은 괜찮잖아요. 요즘 말씀이 좀 헷갈리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은영아, 아버지 괜찮으셔.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 됐어. 갈 생각 없어. 너희 둘이 다녀와. 김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고 은영은 표정을 바꾸며 정혜숙을 슬쩍 본 뒤 남편 김동욱에게 시선을 돌린다. 잠시 후 며느리와 아들이 차에 앉아서 이야기한다. 자기야, 아버님 진짜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오늘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 하시던데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야. 이번 기회에 아버님도 꼭 모시고 가야 해. 내가 병원 다시 예약할게. 그런가 아버지가 워낙 단호하게 거절하시니까.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혹시 몰라서 내가 아는 쪽에 미리 얘기는 해놨어. 전문 교수님이셔. 검사만 받으면 명확해질 거야. 장은영은 이미 해당 병원에 어떤 의사에게 많은 현금으로 협조를 요청해 놓았다. 검사 결과를 경미한 인지저하 및 초기 이상 소견으로 유도하기로 매수해 놓았다. 남편 김동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병원에만 가면 무조건 부모님 모두 치매 판정이 된다.
한편 남편 김인수는 처음엔 아내 혜숙이만 치매라고 하더니 오늘 보니 예상했던 대로 이젠 나까지 치매로 몰아내며 대놓고 검사 받으라는 말을 하네. 결국 둘 다 없애버리고 집이고 건물이고 다 지들 손에 넣으려는 거였지. 유양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못 가. 김인수 씨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서류철을 꺼낸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내의 진단서 사본, USB, 녹음 파일 목록이 정리되어 있음. 좋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간다. 이젠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지. 김인수는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누른다. 네, 변호사님, 말씀드렸던 건 말입니다. 진단서랑 녹취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김인수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전면적 대응을 결심한 전략가가 되었다. 시댁집 거실에 아들 동욱이, 며느리 장은영 시어머니, 셋이 마주 앉아 있음. 장은영은 다정한 말투로 시작하지만 은근히 몰아간다. 아버님,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검진 예약해뒀어요. 요즘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이참에 인지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검진이야. 뭐 받지? 근데 꼭 그 병원이어야 해? 순자 어머님도 그 병원에서 받으셨잖아요. 괜히 낯선 데 가는 것보다 익숙한 병원이 나으실까 싶어서요. 며느리는 끝까지 해볼 생각인가 보다. 매주마다 집요하게 병원에 가자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며느리의 확실한 증거를 잡아 마무리를 하고 나와 혜숙이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인수는 맞서기로 결단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여줬다. 그래, 뭐, 그래도 좋지. 그날 저녁, 김인수가 노트북을 펴고 병원 홈페이지와 의료진 정보, 최근 의료소송 사례 등을 검색하고 있다. 동시에 음성 녹음기를 점검하며 중얼거린다. 그 병원 그 의사 분명 무슨 거래가 있었겠지. 장식용 진단서 하나쯤은 쉽게 내줄 사람이겠지. 서랍을 열어 2주 전 다른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과 인지기능 정상 판정을 다시 확인한다. 좋아. 나도 연기 한번 해보지. 그 의사 입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있겠군. 병원 신경과 진료 당일 오전. 진료실에 김인수, 정혜숙 며느리 장은영, 그리고 백이의 의사 박 교수가 앉아 있다. 장은영이 먼저 말문을 연다. 교수님, 아버님이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하세요. 검사 결과가 잘 나와도 꼭 좀 자세히 봐주시고 진단서도 필요해서요. 의사 박 교수는 고개 끄덕이며 네, 기억력 문제는 초기에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일단 MMSE, MRI, 신경인지 검사 해보시죠. 김인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하며 검사 안 해도 되겠소. 아버님, 왜 그러세요? 의사 양반. 검사 안 해도 어차피 치매 판정 내릴 생각이잖소. 그냥 물어봅시다. 얼마 받았소?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지난주에 받은 다른 대학병원 진료 기록과 내 영상이요. 전부 정상. 여기도 확인해 보시오. 가방에서 정식 진단서와 MRI, 영상 복사본, USB를 꺼내 의사 책상 위에 올린다. 의사 흐트러진 시선으로 자료를 본다. 침묵이 흐른다. 이 진단서가 조작이면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찰서에 동시 제출할 예정이오. 내가 지금 이 대화도 전부 녹음 중이란 거 알지? 가슴 안쪽 포켓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준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내가 나와 혜숙이를 요양원에 몰아넣고 재산을 넘기려고 꾸민 일이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 너만 모를 뿐이지. 의사는 입술을 깨물며 더듬거린다. 저 죄송합니다. 진료 윤리를 어긴 건 아닙니다만 약간의 부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 입으로 증언하게 될 거요. 내가 당신을 고소할 건 아니오. 당신은
나와 같은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건 저는 그냥 건강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 걱정은 이제 변호사 앞에서 들어주마. 다음 날 김인수 자택 거실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있다. 큰 식탁에 김인수, 정혜숙, 장은영, 아들 김동욱, 변호사 박정우, 몇몇 가족들이 앉아 있다. 분위기는 겉으론 평온하지만 긴장감이 감돈다. 김인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늘 가족들을 모은 이유는 우리 집안에 일어난 한 가지 죄를 밝히기 위해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정신과 진단서도, 내 CT도, 신경인지검사도 다 받았다. 내 아내 정혜숙은 치매가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몰아간 사람이 있다. 바로 너, 장은영이다.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어머니가 이상했잖아요. 변호사 박정우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여기 있습니다. 의림대 병원, 한림대학병원 두 곳 모두 정상이란 진단서. 그리고 이건 남편 몰래 의사를 매수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 내가 우리 부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다는 건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 박정우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이미 김인수님은 유언장을 수정하셨고 장은영 씨는 상속권에서 영구 배제됩니다. 더불어 정신적 학대와 의료 사기 시도에 대한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이 집에 탐욕이 설 자리는 없다. 이혼이든 책임이든 이제부터는 법이 말할 것이다. 장은영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 나가려다 앞에서 비틀거린다. 아들 동욱은 따라가지 않는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다. 몇 달 후 조용한 시골 마당, 나무 그늘 아래 작은 평상,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늦여름 오후, 김인수와 정혜숙 부부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부인은 잔을 내려놓으며 여긴 참 마음이 고요해. 이렇게 살아볼 줄은 몰랐지. 사람 마음도 땅처럼 쉬어야 살아.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 살아서 서로 얼굴 마주 보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때 멀리서 아들 동욱이 다급히 달려온다. 손에 흙이 묻고 눈엔 눈물이 가득하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장은영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집으로 돌아와서 봉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발. 돌아가거라. 장은영은 짐을 싸서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나온다. 현관문이 닫히며 차가운 철문 소리가 울린다. 옆집 아주머니가 쳐다보지만 장은영은 인사도 하지 않는다. 옆집 아주머니 속삭이듯 고생 끝에 남는 건 결국 인품이라더니 기본이 없어. 여름 달빛 아래서 김인수와 정혜숙이 평상에 앉아 있다. 나란히 앉아 말없이 별을 본다. 이제 진짜로 남은 날은 평화롭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남은 여생은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조용히 흘러가면 좋겠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 하늘 위에는 별빛으로 아름답다. 여기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인의 지혜 덕분에 한 부부는 마지막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지혜는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